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림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장중 최고치도 깨면서 또 다른 고점을 낳았었는데요. 오늘 아침 초반부터 강세를 띠면서 또 다른 기록을 남겼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개장과 동시에 2090을 돌파한 코스피가요. 장중에 2096.65포인트까지 오르면서 2100포인트에 불과 4, 5포인트까지도 갭을 많이 줄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아침 초반과 같지 않은데요. 2090도 넘겼던 코스피는 2080을 깨고 또 2070까지 깨고 내려가서 지금 2060포인트 후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오후장 들어서 개인들은 다시 사주고 어제 많이 샀었던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무엇보다 기관의 매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은 투신뿐만 아니라 연기금까지도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수급을 꼬이게 만든 것은 선물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외국인이 시각 현재 6,000계약 이상 팔면서 프로그램이 2,000억 이상이나 출회되고 있는 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엿새째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얘기 나누기 이전에 스피드 종목 상담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로부터 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설경제TV 전문가한테 내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실전 매매 기법까지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이 홈페이지 주소에 한번 좀 들러주시면 좋겠는데요. plus.centtv.co.kr 저희가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오픈한 전문가 방송 홈페이지입니다. 네, 수익률 관리 전문가로부터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자, 이제부터는 장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으로 가서 이경민 책임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빠지는데 2070, 2090도 오늘 아침에 찍었었는데 수급이 조금 좋지 못해 보이네요. 네, 지금 특별한 시장 상황이 완전히 나빠진 것으로 보기보다는 수급 상황이 꼬인 점 그리고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상승 추세대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2100선에 가까우면서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수급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매수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세,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시장을 좀 압박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셨듯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6,000계약 이상 매도를 하면서 그동안 좀 프로그램 매물 압박에서 자유로웠던 코스피가 2,000억 가까운 매물이 출회되면서 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보자면은 일단 연말에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인덱스 자금들이 베이시스 약화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장의 부담감을 느끼면서 빠르게 매물 출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오늘은 또 수급 선물 쪽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서 조정을 이틀째 맞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코스피의 전망은 어떨런지 지수적인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서 2,400까지 무리 없는 건지요? 지금 현재 보자면은 지금 당장 2,400을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2,400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장 흐름에 있어가지고 좀 어느 정도의 매기 확산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최근 시장 흐름을 본다면은 좀 매기가 쏠린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코스피 2,100포인트 전후, 그러니까 2,100포인트 전후로 해서는 2010년 5월부터 진행되어 상승 추세대 상단이 위치해 있음에 따라 가지고 이 현재 수준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2100선을 넘어서 2200, 2300선을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나 아니면은 시장 상승 구조가 좀 완벽하게 좀 더 진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 지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과열권에서 스토캐스틱스가 과열권에서 단기 매도 시그널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는 반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 반등세가 전 고점보다 낮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경계심을 높이는 권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기술적으로도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인 것 같다. 2,400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코스피가 정확히 5일선에 맞닿아 있을 정도로 좀 많이 내려왔고 오늘 음봉도 꽤 길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하시니까요. 속아주면서도 산다는 신고가 종목 추격 매수하기는 그야말로 부담스럽겠군요. 네, 신고가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는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트레이딩하는 데 있어서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목에 찼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경우에는 신고가 종목을 추격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여타 종목들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드렸듯이 2100선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이 수준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에 하실 분은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하시지 적극적인 추세 상승을 바라보고 트레이딩을 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상승이 좀 마무리되고 조정 국면을 거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 매수를 많이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중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2100선에 다가오고 2100선을 돌파 시도할 경우에는 일정 비중 줄이는 모습을 보이셔도 단기적으로 조정 나올 때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100 오면 비중 줄여라. 다시 살 기회는 충분히 다시 주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셨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지금까지 장 특징 한번 추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틀째 조정 많은 코스피 오늘의 이슈는 뭘까요? 하이투자증권으로 갑니다. 김영진 부장과 얘기 나눌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장님께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2100포인트 아주 오늘 아침에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 신고가 찍고 또 다시 조정세 보이는 모습이네요. 네, 장중 사상 최고가 또 돌파했었죠. 이번에는 2096.65포인트까지 갔었고요. 그 이후에 바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의 고점을 계속 넘어서면서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때 종목별로 봤을 때 이제 투자 심리에 있어서 흥분이나 과열권으로 진입하는가 이 점을 체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봤을 때는 전업종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약간 흥분하는 듯한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났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기술적으로 금주안에 2100포인트 근접할 때 이격도가 계속 과열권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격 조정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과열권 지수대를 단순하게 2100포인트 딱 이렇게 절대 지수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21선이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격 과열 현상이 발생되는 지수대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상향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절대 수치가 아니라 매일 변동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추세가 만약에 지속된다는 가정을 하면은요, 다음 주초 기준으로 따져보면 2110포인트 정도가 과열권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이미 오늘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과열을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지지선을 또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최고치 일단 돌파한 지수대에서 저항선을 가늠할 방법이 예전 지수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과열권을 따질 때 이격도 수준으로밖에 측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패턴상으로 봤을 때 오늘 음봉 마감을 하는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음봉하면 연속 음봉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또 몸통이 큰 음봉이 발생할 것인가 관건인데요. 오늘 종가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조심 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그런 기술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해외 증시 쪽에 긍정적인 흐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부정적인 요인도 몇 가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조롭게 지금 흐름이 지속되고 있죠. 어제까지요. 미국 증시에서는 지표 호전세 계속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고 흐름도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존 쪽에 일부 국가 흐름은 악화되는 모습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어제 소식이 이제 유로본드 발행 소식 등의 이제 호재성 재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가 좀 플러스 반전하면서 연초 조정세에서 어제 강세로 반전을 했었죠.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좋은 흐름이 나타났어도 결국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가 재정 위기 이후에 어제 신저가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가 강세 분위기 속에서 모두 다 악재를 쳐다보고 있지 않는데요. 불안 요소는 지금 잠재되어 있다는 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그렇잖아도 다음 주에 만기일이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래간만에 상당한 규모의 매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한 5,800계약까지 매도 규모를 더 늘리고 있어요. 예, 지금 5,800계약으로 막 늘어났네요. 제가 집계를 했을 때 5,600계약 정도 나왔었는데 200계약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불과 한 30분 사이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콜옵션 같은 경우는 210억을 매수를 하고 풋옵션 쪽을 67억 양쪽으로 매수가 들어가면서 좀 엇갈린 포지션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물하고 옵션을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틀린 포지션이 기존의 리버설 포지션을 잡았다가 청산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전체적인 이 매매 규모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포지션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분이고 외국인 쪽에서 선물 매도가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파생 상품이 미치는 시장의 영향을 봤을 때는 소폭 조정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한 8포인트밖에 안 날리고 있기 때문에요. 직접적인 영향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장중 고점에서부터 따지면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왔다 이것을 봐야 될 테고요. 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매도로 반전하는 그런 점도 발생했다는 점 너무 쉽게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이시스가 지금 약화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서서히 더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옵션 만기 영향이 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렇다면 영향권으로 들어서는 것은 다음 주 초 중반 정도 그 정도로 봐야 될 테고요. 현재 시점에서 한 번쯤 파생상품 시장 쪽에 점검이 필요하고 관찰도 앞으로는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연히 오늘 큰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2월 파생 동시 만기일 이후를 한번 따져본다면요.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 계약수가 12,000 거의 이제 200계약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한 13,000계약 정도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콜옵션 대량 매수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누적 매도 금액이 한 320억 정도로 감소를 하고 풋옵션 같은 경우 더 늘어납니다. 한 250억 정도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콜옵션 매도 금액이 줄어든 것보다는요. 푼 누적 매수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 점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테고요. 지속적으로 이쪽을 좀 관찰할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결제 수량으로 본 파생상품 시장을 한번 따져본다면요. 1월 3일에 미결제 수량이 한 4,600계약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날 외국인이 5,500계약 정도 파생상품 시장에서 매도를 했는데요. 결국 기존 매수의 청산이 이때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오늘 6,000계약 정도 이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이제 동반이 되고 있는데 미결제 수량도 마찬가지로 한 6,000계약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외국인 매도가 신규 매도가 출현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의 불안 요소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서서 이경민 연구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었는데요. 배당 앞두고 들어왔던 차익 매수 거래가 앞으로 대규모로 청산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지금 순차익 잔고 따져보면은요.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되죠. 매수와 매도를 제외한 그 순차익 잔고로 따져봤을 때요. 동시 만기 이후 12월 동시 만기 이후에 유입된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 놓고 보면 만기 이후에 한 1조 2천억 유입됐기 때문에 순차익 잔고의 대부분이 신규로 들어왔다 놓고 보면은 이것들이 상당수가 청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일에 몽땅 다 청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이 모든 물량이 옵션과 연계 물량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고요. 다음 주에 큰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청산된다 이렇게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기 근접 시에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옵션 만기이고 선물 만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량이 다 청산이 되는 게 아니죠. 외국인 선물 매도가 추가가 되면서 만약에 베이시스가 더 약화된다면 만기일 이외의 부담으로 작용될 그럴 금액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옵션 만기라고 연관해가지고요. 외국인 옵션 포지션으로 추정할 경우에 일정 부분 시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까지도 하방 포지션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관돼서 프로그램 매도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차익잔고 물량을 따져봤을 때 작년 10월하고 11월 초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본다면 향후 베이시스 추이에 따라서 작년 10월 말하고 11월 초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점도 한번 참고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또 방금 전에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전 출연자가 말씀하셨듯이 배당락 이후에 증가할 수 있는 이 파생상품의 영향력이 연초 강세에 좀 묻히는 분위기였었는데요. 시장 내부적으로 부담 요인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서서히 그 부담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1월이 반짝 앞만 좀 강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약해질 수 있다라고 어딘가에서 본 뉴스가 갑자기 좀 오버랩이 되면서 걱정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오늘 내일 하던 그 어닝 가이던스 발표가 내일 금요일로 확정이 됐더라고요. 사상 최대 투자 43조 원을 풀겠다는 내용은 이미 공개가 됐는데 오늘 이런 뉴스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 부품주들은 많이 오르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에서 파악해야 될 점이 이 반도체 시장하고 수요 전망 외에 그 관심이 가장 컸었던 것이 투자 계획이었었는데요. 시장에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어제 공개가 되면서 내일 발표될 내용이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영향권의 종목들이 주가 반응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어닝 가이던스 효과 미리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꼽아본다면 SFA 같은 경우가 이 투자 수혜로 가장 거론이 많이 됐었던 종목이었고 말씀을 드렸었죠. 금일 같은 경우 한 9%대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볼 때 한 두 가지 의미로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재료가 선반영됐다 이 한 점하고요. 12월 초에 저점을 다진 코스닥 종목들하고 12월 말에 저점을 다진 코스닥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고점 SFA 가격이 한 58,000원 정도 되는데요. 12월 말 저점 대비로 따지면 이제 한 30% 상승한 가격대에 이릅니다. 12월 초에 저점 다진 선도 종목들, 코스닥의 선도 종목들의 수익률이 그 정도 선이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률의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은 중장기적인 호재성 대료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시세 분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러한 분출 이후에 기간 조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또는 가격 조정이 일부 나타났다는 점, 그 점을 감안할 필요 있겠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어닝 가이던스의 효과가 삼성전자 자체 움직임은 내일 모습 지켜봐야 되겠죠. 시장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이미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금주에 가장 기대했었던 그 호재성 재료와 움직임은 이미 어제 노출이 됐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재료도 노출이 됐고 이미 이제 다물이 좀 다 빠지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이런 얘기셨는데 그럼 중소형 IT주 같은 경우에 오늘 어느 정도는 조금 수익을 확정할까요?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이격 조정에 그치던 그 일정 부분 하락이 나오던 그 모습이 오늘은 좀 점차 하락이 좀 강해지는 모습이죠. 상승에 대해서 부담이 점차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종가 마감이 어떻게 끝나는지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장중에 보아도 강한 업종이나 종목들의 선별 과정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죠. 추세 유지의 기로점으로 들어서는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흐름을 봤을 때요. KB금융 같은 경우 21선 하향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로점에 있고요. 분출 국면의 중소형주 시세 역시 재료 노출 이후에 추가적인 강세가 얼마큼 나타날 것인가 그 기대 수익하고요. 현재까지 올라온 그 수익률, 올라온 그 상승률과의 그 리스크를 좀 비교해 따져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고요.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제는 이 자본금 규모로 접근하는 그때는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본금 규모를 떠나서 추세적인 상승에서 하락 전환하는 타이밍에서 투자자 본인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이익 실현의 기준으로 좀 설정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예상 가능한 수익률과 리스크를 좀 꼼꼼히 종목별로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이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요 스피드 종목 상담에 들어가게 됩니다. 013-3366-0110번 아래쪽에 이 번호로 무료니까요. 문자 보내주시면요. 내 종목에 대한 의견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 괜찮은지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전문가에게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 한 10여 분 정도 흐르면 이 코너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참여 기다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많이 파는 수급 얘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한번 불러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뭐 기관 매도, 외국인 매수 이런 것보다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폭이 왜 이렇게 큰지 그것부터 먼저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지금 오늘 적극적으로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6,200계약의
선물 순매도를 보이면서 상당히 조금 불안한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옵션 만기일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그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 순수하게 배당 관련해서 차익으로 이제 들어왔던 물량, 이런 부분이 이제 한 1조 정도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이제 그 출회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도, 비차익 쪽에서 한 2천억 가까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9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차익 쪽으로는 현재 베이시스 상황으로는 이제 그렇게 크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160억의 소폭의 그 차익 순매도가 지금 나와 있고요. 기관 쪽에서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일단은 매도세가 오전에 한 400억 정도의 그 순매도 약세 분위기에서 이 1시 반 이후로 강하게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1,60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투신권을 통한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오후 들어가지고 항상 액션을 취한다라는 개념에서 이 기관의 수급 동향이 전체적인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그러한 이제 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개인 쪽에서 순매수가 이제 강화되거나 아니면은 순매수 전환되는 그러한 흐름을 엿볼 수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1,700억의 순매수 흐름을 12시 이전까지 보이다가요, 오후 들어서 이제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추가적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2,200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도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300억, 400억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다가 현재로서는 이제 116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면서 기관들이 매도하는 부분을 저가 매수로 화답을 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은 운수 장비 쪽으로 집중 매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 대형주 쪽에서 2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030억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운수 장비 쪽에서 1,145억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화학 쪽으로 그리고 금융 쪽으로 순매수가 강하게 좀 붙어 있는데요. 금융 쪽에서 이 883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 가운데서 보험업종으로 한 200억 가까이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철강 쪽으로도 280억 순매수, 화학 쪽으로 또 특히 많이 매수를 합니다. 62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으면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전일에 이어서 핵심 업종에 대해서 순매수 기조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순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존에 순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건설업에 대해서 650억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상당히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GS건설이라든가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기전자 쪽도 순매수가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555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체 중에서 이제 그 보험 쪽과 그리고 증권 쪽에서의 그 순매수가 조금 전기전자 쪽으로 몰리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철강금속 쪽 488억의 순매수, 이쪽은 투신 쪽에서 많이 사네요. 한 3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철강금속도 계속해서 외국인들과 동시에 순매수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화학적으로도 205억의 기관들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면서 외국인과 같이 동시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관이 좀 관심 보이는 IT주 사도 괜찮은지, 앞서선 단물만이 빠졌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IT주와 더불어 오늘 기관들이 정말 대놓고 벌이고 있는 금융지주 회사들의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는지도 좀 점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금융주보다는 이제 전기전자 쪽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종합지수가 아까 전만 해도 한 5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면서 재차 지금 다시 8포인트 마이너스까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지수를 하락 견인하고 있는 부분이 금융주와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쪽에서 삼성전자와 이제 LG전자의 이 지수의 하락을 주도하는 그런 비중이 조금 높은 상황이고, 아울러 이제 그 밀집되어 있는 업종 중에서 이제 KB금융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한지주, 기업은행, 우리금융 등이 하락폭을 키우면서 전체적인 지수가 좀 어느 정도 하락 쪽으로 조금 쏠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일단은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쪽에서 플러스 나오는 종목 중에서 이제 뭐 하이닉스부터 해서 이제 삼성전기 뭐 대체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상승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빠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이익 실현 물량이라든가 포트폴리오 재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대체적인 흐름 자체는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번 주 중에 이제 추정치가 이제 발표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이 눌림목 조정 이러한 부분은 좀 현재 실적 관련해서 조금 불확실성 때문에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로의 러브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눌림목 조정 시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저축은행 관련해 가지고 M&A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저축은행 전반적으로 전부 다 상한가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금융주들 은행과 그리고 지주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3%대에서 4%대의 하락률을 보이는 그런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 추세 요번 올해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턴어라운드를 막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러한 이제 기본적인 실적의 개선 추이를 반전시키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봤을 때는 대체적인 오늘 하락은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 부분은 찾아가면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조금 매력적인 가격대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예, 그래요. 자, IT는 일단은 눌림목에서 접근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금융지주에서 오늘 저축은행 M&A 관련해서 빠지는 거는 단기 이슈일 것 같다. 한번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타이밍 한번 잡아보자 이런 얘기셨습니다. 이 밖에 혹시 마감 전략으로 더 덧붙이실 내용 없으신지요? 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업종별로 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 매수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전기전자와 화학업종, 그리고 철강금속, 그리고 이제 기계업종이라든가 운수장비업종, 자동차 업종 등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잡아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전체적인 트렌드, 종합지수의 꺾임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계속 추이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하락하는 쪽과 상승하는 쪽이 업종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종합지수는 현행 유지 또는 소폭의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목별로는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다라는 점이죠. 오늘 같은 날도 대표적으로 화학업종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S-오일 같은 경우는 4%대,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는 3%대가 올라가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봤을 때는 머뭇거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실적 관련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현행대로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걸로 보고, 어느 정도 접근 전략 자체를 종목별로,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분할 매수, 눌림목마다 이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최일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보면서 또 추가 의견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죠.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5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 바구니인데요. 현대산업부터 어제 추가된 삼성중공업까지 많게는 7%, 그리고 적게는 한 2%까지 모두 다 플러스 수익을 자랑하시는 우리 최일종 팀장님이십니다. 근데 추가 매수 의견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대산업,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중공업도 더 사자하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추가 매수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현대산업과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전일 말씀을 드렸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기술적 반등, 리바운드 성격으로 좀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공업주 전반적으로 순환매 개념에서 이 업종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도 3%대 상승을 보이는 그러한 강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39,650원 현재가 부분 종합지수가 밀리면서 다소 이제 고점 대비로는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21선에 대한 지지력이라든가 신뢰성은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추가 매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이제 건설사들보다 어느 정도 이제 좀 후발주자다라는 성격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매수 시점 그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5일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이 현 그 추이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국면에서 또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12월 중순경에 얘기를 하셨던 종목 가운데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 3종목이 있습니다. 한 이쯤에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 좋을런지 먼저 그 리스트 보고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화면 먼저 역시 보시죠. 자, 목표가에 이미 지금 달성해서 목표가를 뛰어넘은 종목들 삼성증권, 포스코, 현대중공업인데요. 와, 삼성증권은 18%나 지금 수익이 났고요. 오늘 낮 12시 기준 수익률입니다. 현대중공업도 2자릿수 수익률, 포스코도 지금 거의 한 8% 정도. 다들 목표가에는 이미 진입을 한 상황인데요. 세 종목 모두 이익 실현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이익 실현 목표가 해도 됩니다만은, 이제 대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적인 핵심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씩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은 먼저 이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 상승을 해서 8,500원 플러스에 45만 6,500원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흐름 자체는 그렇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대장주 성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조금 더 목표 주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8만원 수준까지 일단은 목표 주가를 상승을 시키고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이 되겠죠.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고점 대비로 해서 눌림목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조정이다라는 개념에서 여전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 내에서 다시 한번 그 기관 쪽에서의 이 금융주 매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의 상승 탄력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때 그 삼성증권에 대한 목표가를 85,0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85,000원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95,000원까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 그 포스코가 되겠죠. 포스코 최근에 이제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 순매수를 갖다가 강하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목표가 50만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달성을 하고 현재가가 50만 7천원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목표가 이것도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크게는 안 올리겠습니다만은 53만 원 정도까지 일단 추가적으로 올라올 자리가 있다라고 보고 53만 원까지 목표가를 재설정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게는 거의 20% 가까이 수익이 났지만 삼성증권, 포스코, 현대중공업 모두 다 당초 목표가에 팔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서 더 큰 수익을 내보자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아주 짧게나마 최일종 팀장님의 오늘의 관심주 또 안 들을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NC소프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 쪽에서 아직 방향성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조만간 방향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관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사 최근에 주가 약세 부분이 이제 3가지 정도죠. 첫째로는 프로야구단 창단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 발생,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졌던 부분이고, 그리고 신작의 지연 출시가 좀 지연되고 있죠. 블레이드 소울이 이제 상용화 시점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 반영이 되면서 떨어졌던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이제 그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죠. 이런 분위기는 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그 비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은 1분기 때의 실적의 상승, 그리고 브레이드 소울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은 매수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20만 5천 원에서 현재가 부분까지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25만 원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설정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19만 원이 깨지게 되면은 손절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악재는 이제 거의 다 반영되지 않았느냐, 단기적인 반등 노리셨습니다. 단기로 NC소프트 목표가는 25만 원 얘기하셨네요.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받고 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의견 전문가한테 지금부터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은요, 동양증권증권의 신촌지점에 있는 최희승 대리와 그리고 홍희진 연구원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도 조정, 오늘도 조정. 하지만 장중에 모두 다 새로운 최고점을 찍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얕은 조정이었지만 오늘 고점이 훨씬 높았었기 때문에 일단 음봉 자체 길이는 굉장히 길어졌어요. 오늘 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일단 사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기조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의 장기간 조정으로 다시 한번 진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어제도 그렇지만 1,200억 이상 순매수를 해줬고 오늘 현재까지 지금 2,420억 이상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기조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올해 이제 본격적인 유동성 공급이 글로벌 증시에 이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외국인들 수급이 유지가 되는 이상은 계속해서 국내 증시는 상승 탄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패턴상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연초에 다소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시세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은 상당히 연초부터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사실 오늘 같은 시장은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 좀 일부 차익 실현 기관 쪽에서 매도가 1,700억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물량들 때문에 다소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늘의 상황만 봐서 어떤 장의 턴어라운드 시점이나 이런 부분을 논하기보다는 일단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금 기관 쪽에서는 계속 연말에 이제 윈도우 드레싱으로 일시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 이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그리고 펀드 환매에 대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지금 소폭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변동은 좀 있지만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상승 탄력이 둔화돼도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최희승 대리의 의견이었고 근데 외국인들이 사주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지만 선물의 매도가 신경은 쓰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향후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물 쪽에서 이제 실질적인 거래 현황을 보신다면은 투신권,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 쪽의 매도가 지금 가파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지금 금융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흐름이 나쁘다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은 앞으로 조금 관심 가져볼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생명보험사 쪽으로 이제 관심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업종 부분에서도 이제 악재가 있는 업종보다는 좀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신다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매 현황과 그 다음에 이제 투신권 쪽에 이제 매매 현황만 이제 파악을 하신다면은 투신권 쪽에 매도가 나오더라도 외국인 쪽에서 그 물량을 받아준다면은 크게 우려할 만한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을 보는 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이제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일모직이 오늘 첫 종목이 될 것 같아요. 10만 9천 원에 사셨고 15% 정도의 비중. 오늘 삼성투자 관련 수혜를 얽히면서 장중에 11만 9천 원까지 갔으니까 플러스를 내고 계신데요. 오늘의 상승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얼마 정도 더 갈 수 있는지 아마 매도 시점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제일모직 실제로 저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격은 대략 10만 5천 원 전후였는데,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보다 일단 차트와 수급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동반 순매수를 1월달 들어서도 계속해서 유지가 해주는 모습.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까지 실려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계속해서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사실 어느 정도 매도 시점이 와서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할 때 거래량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점차 줄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유지하다가 다시 한번 거래가 늘면서 매도가 나올 때가 지금 단기적인 고점인데 일단 지금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거래량도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고점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지금 현재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61선 따라서 그대로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또 뚫기도 했지만은 계속해서 신고가 이후에 박스권 상단에 부딪히면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오늘 거래량보다 좀 더 큰 거래량이 동반된 강한 양복이 좀 형성이 돼야
이상으로 레벨업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수급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가 고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수급을 보시면서 거래량과 함께 수급을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급 체크하십시오. 제일모직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 말이죠. 다음으로는 보령제약 한번 볼까요? 25,000원에 사셨고 40% 정도의 비중. 오늘 근데 장중에 상한가 갔었거든요. 지금 윗꼬리가 조금 달려서 상승폭은 5%대 후반으로 줄긴 했지만은 그래도 가격이 32,000원대입니다. 25,000원에 잡으셨으니까 40%인데 그래도 지금 꽤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이분도 역시 언제 팔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일단은 그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서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신다면은 시장이 좋아지면은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 단기적으로 그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한 흐름인 만큼 저는 그러한 흐름을 타서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기업 가치로 보나 지금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9월 저점을 찍고 나서 15,000원에서 지금 현재 32,000원 거의 2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신다면은 저는 일단은 주식이라는 것은 수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상한가 안착을 못하고 지금 장 막판으로서를 조금씩 밀려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매물 압박이 좀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33,000원 이상권까지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비중이 좀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의 한 절반 정도를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요. 내일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상승의 움직임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은 5일선이 만약에 하향 이탈하면은 추세 꺾일 위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점에서 33,000원 윗 구간에서 좀 차익 실현에 나서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3,000원 위에서는 차익 실현을 얘기하십니다. 5일선은 참고로 3만원대 정도 되네요. 네, 보령제약 일단은 늦게나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요. 4161님의 종목 차바이오엔인데요. 11,000원에 사셨고 30% 지금 현재 가격이 한 9,500원 조금 안 되니까 손해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양산에서 보내주셨는데 뭐라고 적어주셨냐면요. 증자를 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데 매물대가 약간 돌파가 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대규모 유상증자 700억 이상 유상증자를 하면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주주들한테는 최소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기존 주주 배정 및 일반 공모까지 실시를 했는데 일단 뭐 성공적으로 유상증자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 희석이 좀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지금 거래량 동반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9,460원, 70원 지금 고점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망을 좀 물어보셨는데 지금 현재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뭐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 실명 치료제를 지금 임상 지금 허가를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허가가 승인이 나온다면은 뭐 당연히 주가에는 뭐 큰 폭의 탄력적인 상승 흐름이 이제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고요. 유상증자 이전에 아마 11,000원 매수가 11,000원이시니까 바로 직전에 어떻게 보면은 참 유상증자 직전에 참 매수 가격은 그렇게 나쁘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가 제 기억으로 한 주당 0.18 정도로 증자를 받으셨을 텐데 받고 뭐 일반 공모까지 했으면은 뭐 주가 희석도 충분히 좀 이뤄진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차트상으로 지금 보도록 할 텐데 일봉으로 지금 봤을 때 현재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좀 일단 매물대가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저항권으로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가가 11,000원이신데 11,000원 부근에서는 61선과 121선 중기 이평선들이 이제 크로스가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저항선을 염두에 두시고 그쪽에서 지금 비중이 30%는 뭐 아주 크진 않으시지만 지금 현재 거래량 계속 유지가 된다면 뚫어주겠지만 그때 당시 봐서 일단은 심리적으로 저항권 구간에서 절반 정도 물량을 좀 덜어내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지금 현재 뭐 이런 추세로 오늘 거래량도 실리고 수급이 계속 들어와 준다 그러면 기관 쪽에 최근에 수급이 많이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더 동반이 된다 그러면 뭐 11,000원 선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짧은 기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전망도 상당히 좀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차바이오엔 얘기를 해드렸고 다음으로는요. 두 분 종목을 한꺼번에 좀 보겠습니다. 3974님의 종목 AP 시스템하고요.
지금 3202님의 종목이네요. 크로바 하이텍. AP 시스템은 6,200원에 사셨는데 현재가는 8,600원 정도 되니까 꽤 많이 수익을 보고 계신데 역시 언제 팔까요? 질문해 주셨고 오늘 삼성 뭐 투자 관련해서 많이 오르죠. 크로바 하이텍은 오늘 지금 상한가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분이 5,100원대 정도에 사셨는데 20% 정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겨우 매수가에 오늘 상한가 접어들면서 왔는데 역시 팔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먼저 AP 시스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도체 이제 장비 업체로서 이제 그 테마로는 이제 위성 쪽에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업체인데요. 일단 AP 시스템 그 흐름을 보신다면은 그 최근에 이제 삼성 쪽에서 그 적극적인 좀 투자에 나서면서 이제 OLED 쪽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혜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강한 흐름보다는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성장성 부분이나 앞으로의 뭐 전망 쪽에서 좀 밝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흐름을 보신다면은 지난 전고점 부분이죠. 9,000원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오늘 다시 좀 밀려나는 흐름인데 하지만 지금 장 막판까지도 흐름이 좀 상당히 좀 강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다시 한번 이번 주 내로 9,000원 돌파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9,000원을 뚫지 못한다면 추가 상승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단기 목표가를 9,000원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 부분에서 절반의 차익 실현을 하시든 아니면 전량 차익 실현을 하시든 그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9,000원 돌파 실패 시 8,200원의 이탈이 있다면은 그 추가적으로 하락할 우려가 충분히 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가격은 8,200원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 9,000원 설정을 해드리겠고 9,000원 정도에 일단 파시고 흐름을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저는 가장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제 크로바 하이텍을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장 막판으로 올수록 이제 상한가 왔다 갔다 이제 하는 이제 안착을 했다가 좀 풀리고 있는 그러니까 좀 강하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지금 상한가에 안착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잔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점에서 내일까지 흐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저는 목표가 5,5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5,500원 구간에서 일단은 전량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4,960원을 이탈을 하게 될 경우는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고 나서 좀 다시 지켜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좀 내일 오늘 상한가 만약 안착을 한다면은 내일 좀 상승 시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지금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자,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문의가 들어왔네요. 6317님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23,200원에 사셨다고 하시는데 차트 보니까 어제 사신 건지 아니면 예전에 조금 박스권 위쪽에 있을 때 그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어제 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한가에 접어들었다가 한 5% 정도로 상승폭이 줄었는데 지금 감이 안 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이 주가가 될까요? 라고 물어오셨거든요. 네, 이렇게 뭐 사실 지금 어떤 감으로 한다기보다는 일단 장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고 제가 알기로는 유보율도 상당히 높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그 반도체 패키징 재료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매출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아몰레드 쪽에 이제 재료도 또 매출이 나오고 있고 사실 아몰레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국내가 유일하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간에 이 블루오션에서 계속해서 좀 활약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흐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 진입했다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좀 밀리는 윗꼬리가 크게 달리는 모습인데 사실 이게 어떤 추세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는 그래서 좀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차트로 봤을 때 지금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 시점에서 지금 아마 좀 문제에 봉착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거래량 이후에 내일이 어떤 형태의 캔들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자, 내일 만약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크지 않은 음봉이 뜨거나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큰 양봉이 다시 한번 뜨면서 오늘의 윗꼬리를 어느 정도 잡아먹어 준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 탄력을 이어간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하이닉스라던가 제일모직 그리고 이제 IT 전기전자 그리고 전자 부품 쪽에 계속해서 좀 매기가 몰리고 있는 만큼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도 그런 테마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지금 거래량도 크게 동반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시세 창출의 시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매도보다는 조금 더 흐름을 한번 지켜보자.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이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꺾이기 전까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짓게 된 거는 좀 매도로 나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좀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이 박스권 뚫은 이후에는 사실 신천지입니다. 따라서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수급과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지 지속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그게 반대로 또 턴어라운드 하락적으로 턴어라운드 하기 전까지는 일단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아마 현대 엘리베이터 계속 상한가 간 이후에 음봉 2개 뜬 거 보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음봉이 뜨면 그때 파셔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덕산 할메탈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보유 의견 나왔습니다. 거래 수급 잘 보시고요. 다음으로는요. 아마 오늘 마지막 상담 종목이 될 것 같은데 9864님의 종목 우리금융 볼게요. 다른 금융 지주회사들 갖고 계신 분들도 한번 함께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900원에 사셨고 40%. 예, 뭐 당연한 질문이네요. 손절해야 됩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오늘 장중에 15,000원도 깨졌었고 최근에 한 3거래 계속해서 급락이네요. 네, 일단은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홀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저축은행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기관 쪽에서 좀 악재로 작용을 해서 매도세가 크게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만 큰 물량이 나올 뿐이지 뭐 외국계라든지 뭐 개인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잠잠해진다면 상승 탄력 또한 저는 또 강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 지금 연기금 쪽에서도 7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매수 수량을 보신다면은 한 1,500만 주 이상의 순매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12월 한 달 동안 작년 12월 한 달 동안만 300만 주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큰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시점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점을 보신다면은 지금 차트 흐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지난 전고점이죠. 전고점 돌파 시도가 있지 못하고 다시 한번 흘러내리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하락은 하긴 했지만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계나 뭐 다른 이제 연기금 쪽에서 큰 폭의 매도가 나온 상황이 아니고 뭐 투신권 일부 기관 쪽에서만 큰 폭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좀 수혜가 있을 만한 저는 이게 은행주에 좀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금리 인상, 원화 강세 수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여유 있는 투자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오히려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가격 보여주고 있다. 우리금융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제 두 분 전문가 오늘 관심주로는 저희가 특별히 AS를 받는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우리 최희승 대리님 종목에도 그렇지 않아도 KB금융이 들어있어서 의견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역시 KB금융도 3%대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6만 원 이상에서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래량이 동반된 박스권 탈피 흐름이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거래량이 적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의심스러운 박스권 돌파였는데 자 오늘 뭐 좀 악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방금 뭐 홍인 전문가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같은 날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줬다는 점에서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좋지는 않은 말씀이겠지만은 일단은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좀 호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차트를 잠깐만 보시도록 할 텐데요. 지금 KB금융 박스권 돌파 이후에 제가 6만 원에서 57,500원 사이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57,500원 깨지지 않는 이상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현대 홈쇼핑을 이제 매수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거의 뭐 목표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지금 10,000원에 매수 추천을 드렸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0원에 매수 추천을 드렸고 지금 10만원, 11만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래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추세는 11만 원을 뚫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도 지금 시점에서라도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 홈쇼핑 8%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11만 원까지 갈 것 같다. 조금만 더 들고 있자. 혹은 지금 사는 것도 괜찮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홍희진 전문가 좀 전에 크로바 하이텍 말씀 잘 들었다고 문자가 또 다시 왔네요. 저희 잘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LG화학하고 포스코 두 종목 AS를 오늘 받아볼 텐데 둘 다 수익이면 3%, 7% 괜찮아요? 네. 지금 LG화학 흐름을 보신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하락이 깊어지는가 하더니 막판으로 이제 올수록 지금 밑거리를 달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전고점 부근 이제 41만 5천 원 부근 오늘 같은 경우도 지지했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러한 측면을 보신다면 앞으로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저는 주가를 뭐 42만 원뿐만 아니고 45만 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지금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가격대가 이제 41만 원이거든요. 네. 41만 원 이탈이 된다면은 만약 41만 원 이탈이 된다면은 일단 매도 후에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지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보신다면은 그동안에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지금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정배열 상태로 이제 전환을 한 흐름을 보이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제가 그 목표가를 54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네. 지난 전고점 부근이죠. 지난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 한 차례는 그 부근에서 매물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의 상승폭이 좀 컸다는 부분, 또한 이제 시장 부분이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부각이 돼서 좀 약간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우려를 하시지 말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그 탄력 둔화 부분은 일단 49만 5천 원이 이탈이 된다면 탄력이 둔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이탈 시에는 일단 매도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G화학 얘기 그리고 포스코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LG화학은 41만 원 정도에 다시 오면 일단은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도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희승 대리 그리고 홍혜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호가에 들어갔고요. 오늘 코스피 또 이틀째 약세 마감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만 현물만 사주는 외국인, 선물을 많이 파는 외국인. 오늘은 조금 지수의 발목을 잡는군요. 전 장 마감되고 난 다음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